네, 시장은 끝났지만 투자는 계속돼야 합니다. 한 발짝 앞서 내일을 준비하는 마감 후 투자 코칭 진행의 김자림이고요. 오늘도 저희와 1시간 동안 오늘의 이슈 정리하고 내일장을 내다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마감 후 투자 코칭은 이데일리 TV, 유튜브와 네이버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장 시장의 흐름을 헤드라인과 함께 살펴보시죠. 4가지 이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 양시장이 계속해서 약세를 지속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장 막판 들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좀 줄어들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알테오젠이 탈환하며 에코프로비엠이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경계감으로 반도체 등 대형주들이 일제히 조정을 받은 가운데 바이오주가 나홀로 독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이 빠르게 확산되며 관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응 촉구에 나섰는데요. 한편 서울경찰청은 긴급 스쿨벨을 발령하며 청소년 딥페이크 관련 엄정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오늘장 모니터랩, 센즈랩, 한빛소프트 등 여러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제37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677조 원 예산안 편성이 마련이 되었고요. 올해보다 3.2% 늘어난 수치로 2년 연속 긴축 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저출생 관련 적극적인 극복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나 바이오 등 여러 분야의 R&D를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웨스팅하우스가 한국 수력 원자력의 체코 원전 수주권에 계속해서 회방을 놓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체코 측은 이를 일축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월 입찰 조건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미 탈락을 했습니다. 네, 체코 측은 이미 탈락한 선정자에 대해서는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에 관여를 할 수가 없다,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국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이렇게 4가지 소식 모두 살펴봤고요. 오늘부로 이제 우리 8월 마지막 주도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9월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점 속에서 어떻게 우리 시장에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감 후 투자 코칭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이제는 오늘의 이슈 한 가지를 더 집중적으로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서동구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오늘 소장님 지속적으로 밀리는데 또 일부 테마성 종목들을 상한가에 진입을 했거든요. 주도주 부재한 이 테마성 장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보시나요?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네. 지금 시장이 아무래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2,400에서부터 2,700까지 올라왔고요. 네. 하면서 올라왔지만 사실 쉼없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지수도 내일 모레 이제 엔비디아 이러한 실적 발표에 따른 부담감도 있는 거고 1차 바닥을 형성하고 2차 이제 눌림목 과정들이 진행이 되는 흐름들 속에서
아무래도 수급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쉽게 개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시총 작은 것들 또 어떤 이슈가 있는 이러한 테마성 종목들의 종목별 순환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제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하면서 어떤 시장의 방향성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위험 관리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수급이 조금 아쉬운 상황 속에서 순환매 장세가 빠르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나와 있는 모멘텀들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슈 바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숫자로 보는 시장입니다. 오늘의 숫자가 677조인데요. 굉장히 큰 숫자거든요. 이게 내년도 정부 예산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제 정부의 안이 의결이 됐죠. 이 내용을 이제 9월 2일 날 정기국회가 열립니다. 우리가 네. 흔히 얘기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열리는 정기국회를 예산국회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것을 이제 행정부에서 우리가 이렇게 쓰겠다. 이제 국회에 넘기면 입법부에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뭐 가감 증액을 하고 뭐 이런 어떤 절차를 거치는데 이 내용들을 우리가 뭐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다만 어느 쪽에 좀 초점을 두면서 정부에서 예산들을 편성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4대 키워드를 정했다고 그러죠. 약자 복지, 경제 활력, 체질 개선, 안전사회 그리고 글로벌 중추 외교 이렇게 4대 키워드를 정했다고 하는데 아까 우리가 리드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총 지출 규모 677조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본 예산에서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 한 3.2%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2년 연속 3% 내외 증가를 보여주었고 또 여기서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것들이 24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 조정을 했다라는 거죠. 3년 연속 20조 원대의 재구조화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도 뭔가 타이트한 예산을 짜면서도 필요한 것들 쪽으로 집중하고 예산의 어떠한 그 배정을 조정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20조 원 이상이 나왔다라는 것은 제대로 정말 잘 집행이 된다 그러면은 의미 있는 내용이 되겠고 네. 그렇지 않으면 뭐 우리가 흔한 말로 윗돌 빼서 아랫돌 메꾸는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9월 초에 국회에 제출을 하고 정기국회를 통해서 이제 여야 간에 엄청난 또 삿바 싸움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입법부의 어떤 규정을 보면은 감액이라든가 증액할 수 있는 것들이 2조에서 3조 원 정도 내외니까 뭐 이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부분이 이제 의무 지출이 365조 6천억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재량 지출이 311조 8천억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0.8%.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제 논란도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전 정부의 부채 규모가 급증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재량 전체적으로 국가 채무가 1,277조 원 전년 대비했을 때 81조 정도 증가가 됐다라는 거. 이런 부분은 사실은 국가 부채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국가 신용등급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내년도에 이제 신용평가사들 뭐 무디스라든가 S&P에서 국가 부채가 이렇게 1,000조 이상 계속 증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코멘트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우리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GDP 대비해서 관리재정 수지 적자 비율은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3.6%에서 내년도에는 2.9%대로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런 어떤 큰 틀에서의 내년도 정부의 예산안이 이렇게 구성이 됐다. 일단은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경제 활력이 우리가 살펴봐야 할 주요 키워드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뭐 대표적인 게
의식주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 가운데 속에서도 요즘 최근 들어서 이제 부동산 급등세에 따른 또 다른 영끌족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많이 맞습니다. 하고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영끌해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 네. 이런 경고도 하고 있는데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등 25만 2천 호 공급에 예산 14조 원, 한 15조 가까이 되죠. 이렇게 투자한다라는 얘기고 여기에 별도로 또 뭐 다목적댐 건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대규모 반도체 투자에 4조 3천억을 저금리 대출을 통해서 공급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원전, 방산, 컨텐츠 펀드를 신설해서 유망기업 100개사를 선정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R&D 예산 작년에 26조 5천억이었는데요. 올해 29조 7천억으로 사상 최대의 R&D 예산을 편성했다. 작년에도 이 예산과 관련돼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R&D 예산과 관련돼서 그래서 어떤 그 진위가 왜곡된 부분도 있긴 했지만 이후에 어쨌든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렸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의미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 중에서도 이제 AI 쪽이라든가 바이오, 양자 이런 쪽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라는 뭐 거의 30조 원 가까이 되는 자금을 집행하면서 이렇게 뭔가 활성화시키고 기술 개발을 선도해 나가겠다라는 것은 상당히 방향성에서 긍정적인 흐름으로 작용되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상당히 그 국방 예산 60조 원 편성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뭐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22조 8조 원 정도라고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요. 병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월급 병장 기준으로 150만 원에다가 내일의 준비금까지 55만 원까지 하면은 병장 계급 받는 사람들은 한 달에 205만 원을 받게 되는 네. 뭐 사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제 아들이 지금 군 복무 중인데요. 네. 내년에 병장이 되면은 205만 원씩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대로 좀 잘 좀 모아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맨날 PX 가서 뭐 또 외박 외출하면서 쓰지 말고 뭐 자녀 군에 보내고 계신 학부모래 저 부모님들은 그래도 조금 아들들이 군 복무를 하면서 네. 200만 원 이상씩 수령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나쁘지 않지 않을까 좋죠. 이런 말씀을 네.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은 한국형 전투기 KF-21이라고 그러죠. 보람의 최초 양산에 1조 1천억을 투자하겠다라는 얘기고요. 레이저 대공무기 710여 원을 투입해서 양산을 본격화하겠다. 이러한 방산 쪽에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전기차 스마트케어 충전기 현재 한 2만 3천 기 정도를 목표로 했는데 내년도에 대폭 확충을 하면서 9만 5천 기를 확충하겠다라는 이런 예산도 편성돼 있다라는 것도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우리가 캐즘과 관련된 또는 어떤 충전 사고와 관련된 화재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충전 시설이 미흡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더 가지면서 예산까지 본격적으로 편성이 되고 증액이 된다는 것은 전기차를 보급을 확대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런 제대로 뭔가 의미 있게 반영을 하고 있는 예산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차 화재부터 반도체, 원자력, 주거 안전까지 편성이 되고요. 외에도 양자, 바이오, AI 세 분야를 중심으로 R&D 집중 투자를 하겠다. 그렇다면 그 R&D 쪽 예산이 정확하게 어떻게 쓰이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세부적으로 좀 들어갈 필요도 있죠. 오늘 뭐 시장에서도 일부 같이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도 있긴 했는데 3대 게임 체인저라고 이렇게 이제 강화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제 AI 인공지능 쪽 그리고 양자 기술, 첨단 바이오 이런 쪽들이 3대 게임 체인저를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목표 하에 총 3조 5천억을 투입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AI 반도체인 그 신경 처리 장치 NPU 그리고 범용 인공지능 AGI 개발에 1조 2천억을 투입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양자 기술 확보를 위한 양자 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예산에
2천억 원을 투자한다라는 얘기고 첨단 바이오 분야, 정부 주도의 첫 메신저 리보핵산, 우리가 mRNA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네. 에스티판 같은 종목이 대표적으로 해당이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이런 백신 기술 개발 사업을 신설해서 총 2조 1천억 원을 투자한다라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축으로는 12대 국가 전략기술 분야에 총 7조 1천억 원을 배정했다고 그러죠. 여기에서 이제 반도체 후공정, 첨단 패키징 선도 기술 개발 사업을 신설을 하겠다라는 얘기고 또 소형 원자로와 관련된 우리가 이제 SMR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ISMR 표준 설계 완성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도 의미 있게 우리가 좀 체크해볼 만한 그런 내용들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AI와 관련된 AI 반도체 쪽들 그리고 바로 전기차 충전이라든가 방산, 바이오, 원전에 대한 투자와 향후의 어떠한 그 성과 이러한 부분들도 내년에는 계속해서 이런 쪽들이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을 좀 우리가 계속해서 좀 포커싱하면서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의 팁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R&D 관련해서 좀 포커싱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서 오늘 함께 벌써부터 움직인 종목들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뭐 ICTK 같은 뭐 양자나 보안 쪽도 이 급등한 게 영향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문제는 이러한 정부에서 뭔가 발표를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또 급등을 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도 올해 내내 연초부터 시작해서 뭐 분기별로 계속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시세의 연속성은 사실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단기적인 테마성에 여러분들이 접근하기보다는 굵직하게 가고자 하는 방향들. 뭐 어떤 이슈가 나와서 잠깐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 대기업들과 같이 산업 협업을 해가면서 움직여줄 수 있는 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뭐 올해만 뭐 잠깐 뭐 투자를 한다 또는 뭐 내년에 어떤 발표를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중장기적인 관점 속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쪽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오늘 또 공교롭게도요 딥페이크 관련된 이러한 그 흐름들 속에서 뭐 보안 관련주들도 막 급등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잠깐 한빛소프트 같은 종목도 보시겠는데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이러한 모습들 물론 주가가 단기적으로 볼 때는 뭐 거래도 없이 정말 저점이 어디일지 모를 정도로 급락을 했다가 하나의 이러한 그 조그만 매수에도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없는 이러한 과정에서 재료가 나오니까 거래량도 수반이 돼주면서 급등하는 이런 어떤 패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무리하게 절대적으로 쫓아가는 흐름보다는 이제는 이러한 종목들이 내일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본격적인 매물대에 진입을 한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절대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이러한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적절하게 이익 실현을 병행해 나가는 이러한 전략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종목 중에 또 특징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뭐 센지렉 같은 종목도 있습니다. 이 종목도 이렇게 거래가 수반이 돼주면서 잠시 이 상반기에 이렇게 급등을 했던 흐름 이후에 아주 급락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 역시 새롭게 거래가 실려주면서 올라오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 직전에 이제 요 저항대들을 돌파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주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뭐 8,000원 이상 올라가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짧게 이익 실현하고 나오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뭐 반도체 관련해서는 뭐 지속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렸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굳이 뭐 더 설명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눈여겨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방산 쪽과 그리고 또 바이오 원전 네. 이런 쪽들을 좀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특히 이제 항공과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요. 또 어떤 대공무기, 레이저 대공무기 또 항공하면은 뭐 결국은 한국 우주항공 카이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특히 이제 이러한 그 레이저 대공무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LIG 넥스원 같은 종목 뭐 저희 시간에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략해드리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한 종목이겠습니다만은 LIG 넥스원 같은 종목도 보십시오. 결국은 이 상승의 기조가 사실은 지난 7월달에 고점을 찍고 시장이 조정 보이면서 급격하게 이렇게 또 같이 밀렸지만
이 저점을 오히려 지금 다른 어떠한 것들과는 달리 반등 주었다가 이중 바닥을 형성해주는 이러한 패턴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더 추가 하락을 해서 직전 저점도 위협받는 상황이었다면 하나의 시세가 끝날 수도 있는 네. 그런 어떤 과정인데 이렇게 저점을 높여놓는 과정 속에서 진행이 됐다는 거는 다시 한번 이제 상승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는 흐름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 오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고 또 하나 이제 원전과 관련된 그 흐름들 속에서는 뭐 여러 종목들도 다 있습니다만은 한전 기술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그런 위치에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도 어제도 그렇고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에도 다시 들어오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무엇보다도 원전 관련해서는 아까 리드 기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체코에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 이 웨스팅 하우스와 관련된 맞습니다. 그런 논란이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 제가 원전 관련주들 특집 형태로다가 말씀을 드릴 때 이미 웨스팅 하우스의 그 부분은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야 니네들 좋은 그런 결과 나왔으니까 우리한테도 조금 뭐 로얄티 좀 줘. 뭐 이런 생떼를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고 사실은 웨스팅하우스의 어떠한 그 뭐 독점적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약화가 돼 있는 상태고 우리 원자로와 관련된 수출과 관련된 이런 부분도 우리 독자 기술로서 이미 아랍에미리트에 공급을 하면서 다 검증이 끝난 내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요. 지난번에 이제 체코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 무리한 이런 급등세가 연출이 됐던 이 부분들이 아직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 무산이 될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도 6만 원에 대한 이 지지력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9월 달에 정확하게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또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사절단들이 체코에 순방하는 그런 일정들도 잡혀져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6만 원 초반 자리는 절대적으로 무너지지 말아야 될 자리고 네. 지지가 되고 있는 자리들이다. 그리고 또 외국인 기관들도 요 6만 원 초반에서부터는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 그러면 당분간은 넓게 보면 6만 원부터 8만 원 자리에서의 어떤 밴드 플레이가 가능한 자리고 이 원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하반기로 가고 내년이면 정부에서도 원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러한 어떤 그 예산도 책정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강화시켜 나갈 그런 부분들이다.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의 문제는 결국은 시간과의 싸움이고 결국은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여러분들이 원전 관련주들도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예산안 편성 관련해서는 바이오뿐만 아니라 방산이나 원전 쪽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이슈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서동구 소장님의 매직기법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시장을 만나봐야 할지 알아볼 텐데요. 최근에 이제 좀 수급이 좀 아쉽다라고 짚어주신 바가 있습니다. 내일장도 좀 염두에 둬야 될까요? 이제 어저께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환율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죠.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엔화의 동향 따라서. 그리고 오늘 사실 엔화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145엔 근처까지도 왔다가 또 막판에는 또 144엔 초반까지 또 밀리고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오늘도 여러분들 내일부터는 이제 선물 쪽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동향인데요. 오늘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결과적으로는 1,400억의 외국인들 선물 순매수를 보였지만 오늘도 하루 종일 이렇게 춤을 추는 모습입니다. 아침에 이제 소폭 순매도를 보였다가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9시 40분경에 2,8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또 오전에 결과적으로 다 청산해 놓고 그리고 나서는 다시 또 11시 이후부터 조금씩 매수회를 늘리면서 2,500억까지 그러다가 막판에는 이제 또 1,400억대로 마감이 되고 이런 모습인데 지수도 이와 같이 춤을 추고 있다. 이러한 모습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절대적으로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2,700을 중심으로 해서 밑에서는 뭐 쫓아가면서 매도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자리고 오히려 뭐 분할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들 네. 그리고 2,700 이상 넘어가면서 뭐 2,730, 50 근처 간다 그러면은 비중을 또 줄여나가야 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내일의 그런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러니까 목요일 날 우리가 새벽에 알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들이 여전히 시장에서는 긴장 내지는 불안감
그러다 보니까 맞습니다. 오늘도 거래 대금이 다 양시장 모두 급감하는 이러한 모습들이니까 내일 하루까지만 조금만 더 여유 있게 무리한 매매는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전히 전반적으로 실적 호조세가 계속해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방산, 전력설비, 제약, 바이오 쪽들 그리고 또 정책 테마주들 계속 오늘도 원전 같은 경우도 급격하게 밀리는 듯 했지만은 결국 막판에 또 다 머리치 시켜놓았단 말이죠. 네. 또 전력설비 쪽이라든가 이런 쪽들도 마찬가지고 결국 동해가스전 개발이라든가 그리고 전고체 관련주들이 2, 3일 동안 지금 조정을 보이면서 거래를 급감시켜놨는데요. 이쪽들을 중심으로 해서도 저가 매수 이제 슬슬 다시 또 해야 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변동성 구간 잘 이용하셔서 비중 조절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그렇고요. 시장에 새로운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9월을 맞아서 공략주, 공략 방법을 새롭게 좀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8월에 마지막 날 네. 8월 31일 토요일입니다. 정말 무더위, 폭염, 또 열대야 어떻게 보면 지긋지긋한 네, 그런 맞습니다. 8월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 9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여러분들 또 추석 떡값도 좀 잘 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8월 31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주도주 공략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또 9월에 공략하면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빨갛게 물들 만한 그런 종목들을 소수 정예로 20분만 모시고 여러분들 거의 다 지금 만석이 되는 것 같아요. 20분이. 네. 그러니까 빨리 사전 예약을 하셔서 8월 31일 마지막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저와 함께 좋은 그러한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운 힘든 계좌도 같이 우리가 진단을 하면서 복구할 수 있는 기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강연회가 8월 31일 바로 이번 주 토요일이죠. 오후 1시에 열립니다. 샵 3772로 강연회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부는 서동구 소장님의 실전 투자 매직 기법 강의부터 시간의 특징주, 내일장 공략주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매직 기법 강의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투자자 시청자 여러분들 8월의 마지막 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8월의 마지막 날을 저와 함께 여러분들 공부하실 분들은 토요일 날 8월 31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이데일리 TV 본사가 있는 이곳 KG타워 20층에서 스카이뷰가 좋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현재 시장 아주 중요한 분기점에 놓여져 있죠. 아직 주도주는 지금 쉬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주도주가 탄생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주도 섹터를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또 9월에 우리가 좋은 추석 선물을 받을 만한 종목들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또 시장은 2,400에서부터 2,700까지 올라왔지만 내 계좌는 아직 복구하기가 좀
멀다 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종목을 소위 살생부를 만드셔야 됩니다. 어떤 종목을 살리고 또 어떤 종목을 더 집중하고 어떠한 종목은 교체하면서 바꿔야 될지 바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딱 20분만 모시고 사전 예약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제가 8월 31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요 한없이 빠질 것 같지만 또 다시 반등을 줍니다. 그리고 또 계속 올라갈 것 같지만 또 저항을 받습니다. 지금의 자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시장을 이렇게 상승과 하락의 이 상승의 과정 그리고 하락의 과정, 지금은 이 하락의 과정이 마무리되는 과정인데요. 이번에 너무 급하게 올라왔죠. 그렇죠? 그런데 제대로 된 저점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순하게 생각해서 2400에서부터 2700, 300포인트 올랐죠? 150포인트 조정, 50% 조정이라고 치면 이렇게 보면서 염두에 두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대응하기가 더 쉽다. 그 과정이 지금 진행되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종목들이 아주 제한된 거죠. 쉽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쉽게 빠지지도 않고. 물론 큰 이슈가 하나 있긴 하죠. 파월의 이슈는 잘 넘어갔고 엔비디아의 이슈, 그래서 목요일을 또 기점으로 해서 시장이 위아래로 또 요동을 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들도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해 나가고, 종목별로는 지금 이렇게 빨간 다이아로 전환이 되면서 서서히 매수의 볼륨이 커지려는 그러한 준비 단계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나름대로 시장이 급등락을 하는데도 같이 밀렸다가 곧바로 복원력을 보여주고 종목별로 돌아 나오면서 52주 신고가가 나오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바이오 쪽이죠. 그중에서도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가 7월 1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렸고요. 1차 목표가 달성한 이후에 2차 목표가까지도 상향 조정을 하면서 오늘 고점 기준, 소위 황제주에 등극을 했었던, 종가상으로는 아직 아닙니다.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39.4%를 기록을 했는데요. 지난 7월 1일 날 방송했을 당시에 이러한 저점에서 급등의 패턴들이 연출이 됐다가 쌍봉의 패턴으로 밀려 내려왔지만 이쪽의 하방을 잡아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래까지 실려 주었다라는 거는 내가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마무리 짓고 재차 상승을 해보겠다라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7월 2일 날 편입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면서 시초가 이하 자리, 눌림목 자리에서 75만 3천 원, 오늘 최고가 105만 원을 기록해 준 날입니다.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CDMO 쪽에서의 당시에 현재 기준으로 본다라면 지속적으로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또 빠르면 9월 중에 지난번에 보류되었던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러한 흐름들이 충분히 예견이 돼 있는 상태 속에서 계속해서 상승의 기조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10만 원을 제가 2차 목표가로 설정을 했죠. 예, 오늘 100만 5천 원입니다. 105만 원으로 잘못 얘기해서 제가 PD한테 지금 혼났습니다. 여러분들 100만 원이든 105만 원이든 우리가 목표는 110만 원입니다. 2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이후에 110만 원 가면은 땡일까요? 저는 목표가 더 올릴 겁니다. 자, 이 자리가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추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러한 쌍봉의 패턴으로다가 주가가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쌍바닥이 나온 거죠. 저점이 어딘지는 우리가 지나고 보면 압니다. 여기서 쌍바닥을 형성한 자리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은요. 그리고 나서
고점 돌파를 이 저항을 돌파를 했다가 여기에서 다시 또 쌍봉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려왔는데 이번 구간에서 만약에 이 자리까지 또 내려왔다라면 잘 가야 여기까지밖에 못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쌍바닥 지점 위에서 조정을 보여주고 그렇죠? 이 위에서 조정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이 고점들을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상승의 흐름이 연출될 수가 있었던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직전에 이 추세에서의 쌍봉을 형성했던 자리도 강하게 돌파를 했죠. 그리고 이따가 캔들하고 같이 보겠습니다만은 이 블랙 먼데이 때도 급락하는 과정에서 이 쌍봉이었던 자리가 여러분들 지지선으로 바뀌면서 90만 원에 대한 저점을 다시 확인해주고 오히려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구간에 새로운 고점 돌파했다라는 거. 특히 어떠한 섹터에서 아주 신고가는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52주 최고가를 넘어가주는 종목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보여주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섹터가 주도 섹터를 말해주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과정들이 시그널과 함께 같이 또 보시면은 마찬가지죠. 이제 좁게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돌파하고 두 번의 큰 시그널이 조정을 보이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흔들릴 뻔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만약에 더 치고 가지 못하면 다이아가 점점 작아졌죠. 그러니까 두 번째 시그널이 나올 때는 바로 어떤 흐름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작아지는 과정이잖아. 그래서 매도 검토 내지는 소극적인 매도를 해도 될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빨간 시그널로 전환이 됐고 다이아는 약해졌으니까 매도는 보류다. 이렇게 시그널이 나와주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 같이 캔들과 시그널과 같이 함께 보면서 어떻게 매매 포인트를 잡는지를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자리입니다. 방송했을 때 이 자리였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이 거래가 실려준 자리가 나왔습니다. 7월 1일 날, 7월 2일 날 여러분들 공략하시면 됩니다. 갭상승을 하면서 대량 거래 수반하고 장대 양봉. 적극적으로 다이아는 이미 이렇게 전환이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든 뭐 분할 매수를 하시든 매수를 해야 될 자리였고요. 그리고 옆으로 드러넣어 주고 나서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러한 패턴들이 연출이 됐던 거죠. 당연히 여기는 어떤 구간들입니까? 이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추세를 나타내는 다이아는 계속 상승 기조를 유지해주고 있으니까 이격이 벌어지는 부분들 속에서 이런 이격과 관련된 부분도 31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얘기하는 어느 정도 라인에서 이격이 벌어졌을 때 이익 실현을 하고 또 어느 정도 라인이 됐을 때 저가 매수하고 하는 그 부분도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익절 구간으로 전환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파란 시그널이 나오는 과정에서는 분할 매수하면서 이렇게 다시 또 한번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되고 분할 매수해도 되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번에 블랙 먼데이까지 연출이 되면서 흔들리는 그러한 자리들이 여기에서 이 자리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순간적으로 90만 원도 이탈이 됐었지만 종가상으로는 돌려놓으면서 마감이 됐고 그 다음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음봉인데도 불구하고 이 90만 원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주니까 여기서 분할 매수 또 들어갈 수 있는 자리들이고요. 오늘 으쌰하고 100만 원 넘어간 자리에서는 굳이 뭐 매도 안 해도 되고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일부 이익 실현해도 그만인 그런 어떠한 위치들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상승의 기조를 잘 보일 때 이러한 모습들 여기 구간들도 마찬가지죠. 또 여기서 이렇게 돌파 시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런 조정을 보이는 과정에서 거래는 감소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들 그리고 다시 또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오늘 100만 원을 터치해주고 꼬리 달리는 이러한 모습들 상승할 때 거래가 수반이 돼준다. 매수의 힘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아를 다시 또 돌려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2차 목표가까지 여러분들 편하게 홀딩하시고 밀리면 저점에서 매수하는 자리
그리고 다음에 또 3,500가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여러분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종목은요. 바로 이렇습니다. 지난 바로 2022년도 하반기에 고점 찍고 조정 보이고 대반등 주었다가 다시 밀리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제대로 된 기간 조정을 마치고 어떻습니까? 새롭게 방향 전환하면서 바닥권에서 이제 막 비상하려는 그러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 종목 공략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8월 31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이데일리 TV 본사에 있는 KG타워 20층에서 20분만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9월에 공략주들, 주도주 공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4시 41분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떤 시간에 특징주들이 이름을 올릴지 등락률 순으로 확인하시죠. 3위 종목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GS 글로벌입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했다라는 소식이 이틀째 들려오면서 일부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서 주간 입찰사를 선정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GS 글로벌이 5거래일 만에 약세로 전환을 했는데요. 큰 폭의 조정은 아니었습니다. 0.5% 하락했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1.5%가량 추가적인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2위 종목 열어보시죠. 네, 2위 종목은 대교입니다. 오늘 교육주들의 흐름이 대체적으로 양호했는데요. 특히 애니능률의 경우에는 두 자릿대 급등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교육부가 100조 원 규모의 예산안이 그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을 밝혔는데 또 이제 의대 정원, 의료 관련해서도 이제 교육 여건을 좀 개선하겠다라는 입장까지 함께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교는 사흘째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시간의 거래선 2.5% 오르고 있습니다. 1위 종목 열어보시죠. 네, 1위 종목은 롯데손해보험입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5%가량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주환원 발표 기대감에 금융보험주들이 최근 들어 강세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이 롯데손해보험에 관련해서는 최근 우리금융이 인수를 철회한 바가 있는데요. 오늘 이제 의류금융이 동양생명 인수 협상에 좀 순항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부각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됐고요. 오늘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특징주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내일장 공략주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내일장 공략주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힌트가 실적 플러스 고배당 관련주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무슨 종목인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뭐 실적, 배당 이런 얘기에 좀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주가도 뭐 고점권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탈출하려고 하니까 네. 상당히 지금 매력적인 위치에 있다. 바로
LX 인터내셔널을 네, LX 여러분들께 인터내셔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데요. 특히 이제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도 좋게 나왔다라는 것이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해상 운임 상승이라든가 물동량 증가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고요. 이 부분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3분기 이후의 실적이라든가 올해 연간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하반기 이익 증가 모멘텀뿐만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한 6% 이상 나올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사실 비싸거나 고평가돼 있을 경우에 배당을 노리면서 접근한다는 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자칫 배당 수익률 뭐 5, 6%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주가가 갑자기 뭐 10%, 20% 빠져버리면 네. 그거는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당히 그 밸류에이션 대비 저평가돼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잠깐 좀 업종 PER과 함께 같이 보시면은 LX 인터내셔널 업종 PER이 13.9배인데요. 12개월 예상 PER 대비한다라면은 3.71배밖에 안 됩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가격 메리트이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무엇보다도 주가의 위치들을 한번 좀 보시면은요. 현재 위치들이 사실은 지난 4월 달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25,000원에서 3만 원을 넘어갔던 그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가격과 기간 조정을 지금 3개월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건 아까도 우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이런 예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가 지지와 저항이라는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요. 바로 이 자리가 되겠죠. 이러한 자리들이 지금 쌍바닥의 어떤 패턴을 형성해 주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 이 저항대 라인들이 요 3만 원대 초반에 이렇게 있는 이러한 모습인데요. 바로 이렇게 이 저항의 라인도 돌파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의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그널에 대비를 해서 보면은요, 아무래도 시그널과 캔들들은 먼저 움직이니까 상당히 이 탄력적인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이렇게 급등하는 이러한 소위 바디가 몸통이 큰 양봉이 연출이 됐죠. 그러면서 지난 블랙 먼데이 때 이 장대 음봉을 가볍게 그냥 뭐 돌파를 해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이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 다만 지난 5월 달에 이 고점을 형성했던 자리들이 거래가 좀 실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물량들을 소화하는 과정이 내일부터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내일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릴 때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면서 들어갈 자리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는 이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는 28,000원이 이탈만 되지 않는다면 모아나가는 전략. 제일 좋은 거는 3만 원이 이탈한다는 게 가장 좋죠. 그러면은 박스의 상단을 돌파하러 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1차적인 것은 지난번 고점대에 근접해 있는 자리, 그리고 돌파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38,000원을 1차적으로 제시해 드리면서 LX 인터내셔널 원래 탄력적으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LX 인터내셔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저평가 구간의 배당 수익률까지 높은 LX 인터내셔널 목표가는 38,000원입니다. 가격 전략 화면을 통해 다시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LX 인터내셔널뿐만 아니라 하반기를 주도할 수 있는 공략주, 공략 방법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무료 강연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열리니까요. 문자 샵 3772로 강연회 적어서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장님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감후 투자 코칭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고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